치아가 빠진 게 아니고요. 잇몸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실제로 많이 듣는 말입니다. 치아가 썩지도 않았는데 밥 먹다 뭔가 툭 빠져버린 순간 그건 이가 아니라 잇몸이 먼저 무너진 겁니다. 더 무서운 건요. 그게 아무 증상 없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아프지도 피도 안 나는데 조용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알아챘을 땐 이미 치아가 헐거워진 상태. 치과에서는 빼고 임플란트 하시죠라는 말만 남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 계셨어요.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김명자 여사님, 올해 73. 평생 이를 꼬박꼬박 닦으셨고 치아는 멀쩡했는데 치과에서 들은 말은 이거였습니다. 잇몸이 다 내려앉으셨어요. 치아가 흔들립니다. 김 여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치아는 멀쩡한데 왜 뽑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분히 설명드렸죠. 이건 치아 문제가 아니라 잇몸입니다. 지금이라도 막아야 해요.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 드릴게요. 잇몸 건강은요, 단 10초면 관리 시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10초를 안 하십니다. 몰라서도 있고 귀찮아서도 있죠. 그 10초 오늘 알려드릴 겁니다. 그걸 아느냐 모르느냐가 앞으로 10년 치아 수명을 가릅니다. 저는 63 치주과 전문의 윤정호입니다. 35년 넘게 시니어 잇몸을 진료해온 사람으로서 오늘 이 영상에 있는 정보를 단 한 분이라도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클릭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정보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치아는 안 아팠습니다. 딱히 피도 안 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씹을 때마다 이가 흔들린다고 하셨습니다. 김명자 여사님, 올해 73. 그분이 처음 내원하신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박사님, 저는 이 잘 닦아요. 하루 3번씩. 근데 왜 자꾸 이가 헐거워져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잇몸을 먼저 들여다봤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치아는 멀쩡했고 잇몸만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어요. 치아를 지탱하는 뿌리가 드러났고 잇몸뼈도 반쯤 녹아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씀하셨어요. 치아는 썩지도 않았는데 왜 이걸 빼야 해요? 그게 바로 시니어분들이 가장 많이 겪는 치주 질환의 함정입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다음 중 잇몸 질환의 초기 증상이 아닌 것은? 1. 양치할 때 피가 조금 남. 2. 찬물 마실 때 이가 시림. 3. 입 냄새가 예전보다 강해짐. 정답은 2번. 이 시림은 잇몸보다는 치아 민감도 문제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걸 헷갈려 하시죠. 사실 시니어분들의 치아 탈락 원인 1위는 충치가 아닙니다. 바로 치주염, 즉 잇몸병입니다. 이 병이 무서운 이유는 초기에는 전혀 아프지 않다는 점이에요. 붓지도 않고 썩는 냄새도 없습니다. 심지어 엑스레이로도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조용히 5년, 10년, 잇몸은 서서히 아래로 꺼져갑니다. 김 여사님처럼 양치질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러냐고 묻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잇몸은 칫솔질만으로는 지켜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잇몸 아래쪽,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세균이 자라고 거기에 플라그와 치석이 쌓입니다. 결국 뼈를 갉아먹고 이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시니어 치아 탈락의 1위 원인은 충치가 아니라 잇몸병입니다. 잇몸병은 아프지도 않고 티도 안 날 뿐더러 양치만으로는 예방이 안 됩니다. 그럼 잇몸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명자 여사님은 처음엔 믿지 않으셨어요. 잇몸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지금이라도 뭔가 할 수 있을까요? 그 물음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남은 치아는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여사님은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젊을 땐 바빠서, 나이 들고는 귀찮아서.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진작 했을 텐데 말이에요. 그 순간 제 마음도 먹먹했습니다. 왜냐면 그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요, 대부분이 너무 늦게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잇몸병은요, 소리도 없이 시작되고 기척도 없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치아는 멀쩡한데 왜 뽑으래? 하시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잇몸은 한번 무너지면 스스로 재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막아야만 합니다. 이때부터 여사님은 달라지셨습니다. 진료를 마친 뒤 메모장을 꺼내셨어요. 제가 알려드리는 잇몸 관리법을 한 글자 한 글자 적으시더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제가 수백 명에게 권해드린 10초 습관이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돈도 안 들고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손가락 하나로 잇몸을 부드럽게 눌러주는 동작입니다. 박사님, 그렇게만 해도 좋아져요? 이 질문에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진행은 확실히 늦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핵심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잇몸을 다시 되살리는 기적이 아닙니다. 지금보다 더 무너지지 않게 막아주는 기술, 그게 필요한 겁니다. 이 10초 습관, 너무 단순해서 대수롭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하느냐 안 하느냐가 5년 뒤 치아의 수명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핵심 요약 드립니다. 잇몸은 스스로 복구되지 않는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 10초 관리 습관만으로도 진행은 확실히 늦출 수 있다. 자, 이제 집중해 주세요. 그 10초 습관을 어떻게 하는지, 손가락 위치부터 압력, 시간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손가락으로 잇몸을 누르는 게 정말 효과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자, 이제부터 그 10초 습관 하나하나 직접 알려드릴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따라 하셔도 됩니다. 첫째, 양손 중 편한 손의 검지나 중지를 사용합니다. 손톱은 짧게 깎아두는 게 좋아요. 잇몸을 상하게 하면 안 되니까요. 둘째, 입을 다문 상태에서 바깥쪽 볼을 손가락으로 눌러줍니다. 턱 아래, 입꼬리 옆, 잇몸 라인을 따라 둥글게 원을 그리듯 눌러주는 겁니다. 셋째, 한쪽 볼당 5초씩 좌우 총 10초간 마사지합니다. 압력은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 만큼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지압이 아니라 자극입니다. 넷째, 시간은 자기 전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자기 전은 침 분비가 줄고 세균이 가장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걸 매일 반복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고요? 잇몸 혈류가 좋아집니다. 염증 수치가 떨어집니다. 잇몸이 붓고 무너지는 속도가 확 줄어듭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세요. 이걸로 뭐가 달라지겠어? 그런데 매일 실천하신 분들은 압니다. 헐거웠던 치아가 안정된다는 느낌, 냄새가 줄어든다는 느낌, 피가 안 난다는 느낌, 그게 바로 잇몸이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입안에서 직접 잇몸을 누르는 것, 절대 안 됩니다. 세균이 있는 손으로 입안을 누르면 오히려 염증이 악화됩니다. 무조건 입 밖에서 볼 근육을 통한 간접 자극으로 해야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정리 드립니다. 손가락 마사지 하루 10초면 된다.
자기 전 입 바깥에서 부드럽게. 절대 입안 직접 자극은 금물. 꾸준히 하면 잇몸 혈류와 면역이 확 좋아진다. 이 간단한 습관 하나가 잇몸 무너짐을 늦추는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꼭 따라 해보세요. 여러분, 건강 습관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좋은 줄은 알지만 꾸준히 하긴 참 어렵죠. 그런데 말입니다. 습관은 기술입니다. 기억보다 루틴이 중요하고 의지보다 환경이 중요합니다. 잇몸 10초 마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효과는 확실하지만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매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알려드리는 실전 팁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칫솔 옆에 스티커를 붙이세요. 10초 혹은 잇몸이라고 써도 좋고 작은 별 모양 스티커도 좋습니다. 이를 닦고 나면 자연스럽게 손가락을 떠올릴 수 있게 해주는 시각적 자극입니다. 둘째, 침대 옆에 손 세정제를 두세요. 자기 전에 딱 한 번 손 닦고 10초만 마사지하면 됩니다. 핸드크림과 같이 놓아두면 잊을 확률이 줄어듭니다. 셋째, TV 광고 시간에 해보세요. 누워서 드라마 보시다가 광고 나오는 시간 10초만 투자하세요. 그 시간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10초 투자는 치아 10년 더 쓰기라는 공식 여기에 넣어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반전 정보 하나 드릴게요. 입냄새 개선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마사지 후 잇몸 주변 염증이 줄면서 세균수가 줄어들고 그에 따라 구취도 줄어든다는 논문 결과도 있습니다. 한 어르신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치 3번씩 하는데도 입냄새가 난다고 아들이 뭐라고 해요. 근데 10초 마사지 한 달 하고 나니까 아들이 아무 말 안 해요. 놀라운 건 이분은 딱 하루에 10초만 추가했을 뿐입니다. 칫솔질을 10분 더 한 것도 아니고 비싼 가글을 쓴 것도 아닙니다. 자, 여기서 감탄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겨우 이걸로? 네, 맞습니다. 겨우 이걸로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습관화에 대한 감이 잡히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걸 꾸준히 한 분들의 사례를 들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죠? 오늘 소개할 분은 충청북도 청주에 사시는 정인철 어르신, 올해 69입니다. 이분은요, 처음 오셨을 때 한쪽 어금니가 거의 빠지기 직전이었어요. 밥 먹을 때 자꾸 이가 밀려요. 왠지 이 하나가 나가면 줄줄이 무너질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검사 결과는 잇몸뼈의 손실이 이미 40% 가까이 진행된 상태. 그런데 치아는 썩지도 않았고 충치 하나 없는 깨끗한 분이었습니다. 오로지 잇몸 문제였던 거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어르신, 이 치아는 뽑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지금부터 잇몸을 살려야 합니다. 매일 10초만 투자하셔야 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나 아직 딸 결혼식도 안 했는데 틀리낄 순 없잖아요. 10초요? 해볼게요. 그날부터 어르신은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자기 전 10초 마사지를 하셨습니다. 침대 옆에 손 세정제와 메모지, 오늘도 10초 완료 라고 체크하셨대요. 그리고 6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잇몸 출혈이 사라졌고 흔들리던 치아의 움직임이 줄었고 무엇보다 통증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그 어금니는 여전히 제자리에 있습니다. 틀니도 임플란트도 하지 않으셨고 이 하나 덕분에 나머지 치아도 지켰어요. 그 말에 저도 뿌듯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분이 특별한 걸 한 게 없다는 점입니다. 비싼 약도 고급 치료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10초, 하루 10초의 습관이 인생 전체를 바꾼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에 TV를 몇 분 보나요? 휴대폰을 몇 시간 만지나요? 그 수많은 시간 중에 단 10초 잇몸에 쓸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양치도 열심히 하고 치실도 써요. 그런데 왜 잇몸이 계속 나빠지죠? 그 이유, 생활 습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자주 보는 잇몸을 망가뜨리는 나쁜 습관,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까? 첫째, 세게 닦는 칫솔질. 치아에 힘줘서 쓱쓱 밀듯이 닦으시는 분들 많습니다. 치아가 시원해야 제대로 닦인 것 같아서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잇몸이 내려가고 치아 뿌리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도한 압력은 잇몸을 갈아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딱딱한 칫솔질과 세게 누름은 치아 뿌리 노출과 잇몸 후퇴 콤보가 되는 거죠. 둘째, 입으로 숨 쉬는 습관. 입 벌리고 자거나 입으로 숨 쉬는 분들 계시죠? 입안이 마르면 침에 살균 기능이 떨어지고 잇몸이 쉽게 염증에 노출됩니다. 실제로 입으로 자는 분들의 잇몸은 항상 건조하고 약한 상태로 유지됩니다. 나 코 골아요 하시는 분들, 입마름과 잇몸 건강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셋째, 간식과 음료를 자주 먹는 습관. 하루 5번 이상 커피, 주스, 떡, 과자. 입속에 당이 남아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세균이 가장 좋아하는 환경이 됩니다. 특히 끈적한 간식은 잇몸 사이에 붙어 남기 쉬워요. 칫솔로도 안 닦이는 곳에 숨어 있다가 조용히 잇몸을 무너뜨립니다. 넷째, 치석 관리를 무시하는 습관. 눈에 안 보인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치석은 세균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그 세균이 잇몸뼈를 녹이고 염증을 키우는 주범입니다. 정기적인 스케일링 한 번 안 받으면 괜찮지만 2회, 3해 지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여기서 체크 한번 해보세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습관들 있으신가요? 1. 양치할 때 치아가 시리다. 2. 아침에 입안이 심하게 마른다. 3. 피곤하면 잇몸이 붓는다. 4. 이쑤시개를 자주 사용한다. 5. 커피나 떡 간식을 자주 먹는다. 3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이미 잇몸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하시죠? 잇몸에 정말 좋은 식습관이나 보조제는 없나요? 치과에서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박사님, 잇몸에 좋은 음식 뭐예요? 잇몸 튼튼하게 해주는 영양제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걸 먹으면 잇몸이 좋아진다는 단순한 접근은 위험합니다. 음식은 어디까지나 보조 역할이지 치료를 대체하진 않거든요. 자, 그럼 잇몸에 도움이 되는 음식과 영양소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첫째,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 잇몸은 콜라겐 조직입니다. 그리고 콜라겐을 지켜주는 핵심이 바로 비타민C입니다. 결핍되면 잇몸이 쉽게 붓고 피도 나기 쉬워집니다. 대표 음식은 귤, 딸기, 브로콜리, 고추, 키위, 배추입니다. 하지만 시니어 분들은 산도가 높은 생과일 주스는 피하는 게 좋아요. 오히려 치아 범랑질을 손상시킬 수 있거든요. 둘째, 항염 작용이 있는 식품. 대표적인 건 녹황색 채소와 마늘, 강황입니다. 염증 수치를 낮춰주고 잇몸의 붓기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마늘과 생강은 잇몸 혈류 개선에도 좋아요. 단,
공복에 과하게 섭취하면 속 쓰릴 수 있으니 반찬처럼 적당히 곁들여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셋째, 칼슘과 비타민 D. 잇몸뼈는 뼈입니다. 치조골이 약해지면 치아가 흔들리는 것도 순식간입니다. 멸치, 두부, 시금치, 달걀 노른자, 고등어. 이런 음식들이 뼈 건강의 핵심입니다. 특히 햇볕을 매일 15분 정도 쬐는 것도 비타민 D 합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껌 대신 무설탕 자일리톨 캔디. 입이 자주 마르시는 분들, 침 분비를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자일리톨 캔디는 세균 억제와 침 분비 촉진 두 가지를 동시에 도와줍니다. 단, 자주 드시는 건 피하고 하루 두세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여기서 감탄 포인트 하나 짚고 갈게요. 잇몸 건강을 지키는 게 거창한 건강식품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먹는 반찬 속에 숨어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특별한 음식 하나에 목매지 마시고 골고루 적당히 꾸준히가 핵심입니다. 치아는 곧 자존감입니다. 아프면 밥맛이 사라지고 빠지면 말도 자신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치아는 건강이 아니라 삶 그 자체다. 오늘 이야기 하나하나 다시 떠올려 보세요. 잇몸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아프지도 않고 피도 안 나고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그리고 한번 무너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드린 단 10초의 습관. 손가락으로 입 바깥 잇몸 라인을 부드럽게 자극해 주기. 하루 딱 한 번 자기 전에 10초. TV 광고 시간에 칫솔 옆 스티커와 함께. 그리고 음식을 고를 때 잇몸을 도와주는 영양소들을 한 번쯤 떠올리기.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치아 10년, 20년을 더 살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김명자 여사님도 정인철 어르신도 그 누구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그 누구보다 뜨겁게 지키셨습니다. 여러분은 더 빨리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단 10초의 잇몸 관리를 삶에 더해주세요. 혹시 지금 양치만 열심히 하면서 잇몸은 방치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지금 당장 손가락을 들어보세요. 그 손끝이 잇몸을 살리는 도구입니다. 이 채널은 시니어 여러분의 건강과 활력을 위해 매주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전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어르신들의 잇몸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나는 이렇게 실천하고 있다. 이거 처음 알았다.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제가 꼭 읽고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치아는 단순한 신체의 일부가 아닙니다. 평생 나와 함께한 삶의 기억입니다. 그 기억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이 스스로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늘 실천이 내일을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 선택을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어르신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고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